챕터 2 기술 혁신.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기술 혁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앞에서는 기술 경영학의 개요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기술 경영자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 지금부터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술 혁신을 해야지만 기술 개발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술 혁신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런 공부를 합니다. 챕터 2 기술 혁신에는 기술 혁신의 개요, 개념 설명이 있겠고, 기술 혁신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술 혁신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섹션 1 개요에서는 기술의 개념과 기술 혁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의 개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기술은 생산에 적용하여 응용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을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산에 적용하여 응용될 수 있는 인간의 지식. 즉,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지만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인공물이며 사회의 산업기회에 관한 지식의 모든 집합체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어떤 게 기술이냐 하면 참 표현하기 어렵죠. 모든 거가 다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 노하우가. 그래서 기술은 한마디로 하면 인공물이며 사람이 만드는 것이며 사회의 산업기회에 관한 지식이라는 건 노하우가 되겠죠. 어떤 이론적인 것도 있겠고, 그거의 모든 집합체를 말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협의의 기술, 좁은 의미의 기술과 광의의 기술, 넓은 의미의 기술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협의의 기술은 특허가 중심이 되는 기술 정보, 이론적인 걸 말하겠죠. 테크니컬 인포메이션에서 특허가 중심이 되는 기술 정보, 이것도 무지 중요하죠. 이론적인 특허지만 자기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협의 기술 하면은 특허가 중심이 되는 기술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넓은 의미의 기술이라면은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문서라든지 엔지니어나 경영자의 기술 노하우라든지, 즉 생산을 위한 서면 처방, 운영 지시, 청사진, 디자인 매뉴얼, 제품 명세, 기술 서적 또는 기술 논문 등과 이러한 처방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문서화된 노하우 또는 암묵적 지식 모두를 포함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광의 기술은. 특허라고 그래갖고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지만 그 안에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도 숨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광의 기술이라고 한다. 기술의 개념을 협의의 기술이냐 광의 기술이냐 이렇게 나눌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기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표시를 했는데 어떻게 표시를 했나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기초연구에 얻어지는 과학을 응용했다는 면에서 응용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을. 또 어떤 사람은 유용한 것을 만들고 사용하기 위한 기법, 지식, 절차의 집합이라고 하겠다. 또 자원이 실제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방식, 기법, 공정, 생산 가능성의 총체적 집합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는 실제적 및 이론적 지식들, 노하우, 절차 및 기회의 집합. 그래서 당연히 이론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경험도 포함이 되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술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는 거죠. 실제적 및 이론적 지식들, 노하우, 절차 및 기회의 모든 총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술과 과학은 어떻게 틀린지 이것도 궁금하죠.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순간적으로 기술, 과학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과학은 일반적인 진리나 법칙에 의해 체계화되고 확립된 지식을 말한다. 근데 기술은 한번 어떻게 구분을 해놨나 봅시다. 기술과 과학의 차이점. 기술이 본질은 응용이다.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이라고 한다. 근데 과학은 1차적으로 상품 생산과 관련이 없는 거죠. 순수 지식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론적으로 매는 논문은 엄청나게 많죠. 이론을 만들고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도 했고 거기까지가 과학이죠. 거기까지가.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엔 다른 노하우나 또 그런 게 들어가야 돼서 그거를 제품까지 확대하게 되면 기술이 되겠죠. 근데 기술의 본질은 응용이다.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 대신에 과학은 1차적으로 상품 생산과 관련 없는 순수한 지식을 말한다. 또 기술의 목적은 생산물, 산업 또는 경제적 응용이다. 대신에 과학의 목적은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근본적 원리 탐구다. 그 다음에 기술은 사적 재화를 만들 수 있다. 성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에 따른다. 기술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과학은 공공재다. 이론을 발표해놨지 이 이론을 갖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거를 이제 상품화해서 기술화해서 생산해서 판매할 때 그때는 큰 돈을 벌지만 과학 그 자체만으로는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죠? 기술 지식은 암묵적, 기업 등의 특정한 성격, 일상활동이나 절차를 포함한다. 기술은 암묵적,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재화되어 있는 게 많은 거죠. 네, 과학 지식은 명시적이고 보편적으로 바깥으로 오픈을 해놓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론과 실제 시험한 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과학 지식은. 그래서 기술과 과학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겠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술이 분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바뀔 수도 있다. 제품 기술이냐, 공정 기술이냐. 제품 기술은 제품의 특성이나 규격에 관한 기술을 말하고, 공정 기술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방법, 생산 기술이죠. 생산 설비에 관한 기술 이렇게 해서 제품 기술이나 공정 기술이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치화 형태에 따라서 치화 기술이냐 아니면 지식 재산 기술이냐 아니면 인적 치화 기술이냐. 치화라는 뜻은 지식이나 기술, 사상 따위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 그러니까 치화 기술에 속하는 것은 플랜트나 기구, 기계 또는 다른 자본 설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치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식 재산 기술은 무형 자산. 실제 물건 없는데 기술이 있는 거. 그런 거는 지식 재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사진, 특허, 공업 소유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적 체화 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 지식, 정보, 경험 등. 기술의 분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또는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죠. 첨단 기술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고,
중국 기술, 저국 기술 이런 소리보다는 첨단 기술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첨단 기술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은 연구개발 투자가 매출액 대비 4% 이상의 제품군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 반도체, 항공, 유전공학 기술 등 이런 것들을 첨단 기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투자비가 큰 거를 첨단 기술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꼭 성공한다는 보장 없이 투자한다는 건 어려운 거니까. 중국 기술은 연구개발 투자가 매출액 대비 1에서 4% 정도의 제품군 생산에 필요한 기술, 비철금속, 자동차, 화학품 기술 등 어느 정도 등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큰 기술은 필요하지만 제품 자체가 등치가 있어서 제품가가 비싸게 나가는 것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큰 설비들이 필요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거는 투자비는 많지만 기술은 좀 떨어지는 것들, 이건 중국 기술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저국 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매출액 대비 1% 이하의 제품군 생산에 필요한 기술. 이런 건 제평 수명 주기가 성숙기 또 혹은 세특기 이런 쪽에 와 있는 거다, 그죠? 제품 수명 주기가 이렇게 발전을 보고서 투자를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저급 기술은 더 이상 투자도 할 필요가 없고 기껏해야 약간 모디파이 하는 거니까 1% 이하의 투자비가 매출액 대비 1% 이하의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술, 저급 기술이라고 해서 이쪽 라인에 있는 개발 과정에서 세태기 쪽에 있는 그런 제품들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지식도 기술의 한쪽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한 지식에 따라서 기술을 나눌 수도 있다. 그 지식 종류를 형식지와 암묵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형식지라는 것은 명시적 지식을 말하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문서화할 수 있고 공유된 언어에 의해 전달이 쉬운 지식을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고 형식지라고 하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 책, 기술사양서, 설계도구 등으로 객관적, 이론적, 논리적인 그런 지식을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고 암묵지라고 해서 암묵적 지식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지 문서하기 어렵다 그지 이런 것들은 문서하기 어렵고 참여와 행동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습득하는 경험의 지식이라고도 한다. 위쪽에는 객관적, 이론적, 논리적으로 작성이 되는 거다 보니까 합리적 지식이라고 하고 밑에는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습득이 되니까 경험적 지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을 구분을 해보면 내용상으로는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다 보니까 머릿속에만 있고 경험에서 얻은 거니까 이거는 뭐 책이라든지 무슨 서적 이런 차원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성문화가 돼 있고 이거는 비성문화고 표현은 어렵다.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어렵겠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명문화까지 성문화까지 돼 있으니까 쉬운 거고 위치는 이거는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터득된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명시적으로 작성을 했으니까 컴퓨터나 가공물을 제작을 했거나 컴퓨터로 논문을 썼거나 하는 것들이니까 소통은 이건 어렵겠죠.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남한테 설명해 주기가 쉽지 않고 남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거는 좀 쉽고 다 명문화가 돼 있으니까 미디어에서는 면대목 저축이 되고 스토리텔링도 된다. 이거는 IT나 기록 보관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저장은 이거는 어렵다. 눈에 안 보이고 성문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렵고 이건 쉬운 거고
전략은 이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오픈되어 있는 거고 소유는 조직과 조직원 모든 사람들 각 개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건 하나의 조직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명시적인 거는 오픈되어 있어 성문화되어 있는 거를 명시적 지식, 명시적 기술이라고 하고 성문화는 안 되어 있지만 뭔가 필요한 기술 이런 거는 암묵적 지식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기술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아, 그 친구는 기술이 있어 그러는데 어떤 기술이 있냐 하고 하면은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식지와 암묵지 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호 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느냐?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암묵지 구조화 단순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 간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단순화와 구조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식의 발전은 암묵성이 높은 지식을 낮은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명시적 지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또 지식이 발전이 되고 성문화가 돼 있어야지만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다시 더 발전이 되는데 한 개인의 머릿속에만 있고 이게 성문화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제안할 수도 없고 본인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식의 발전이 없는 거죠. 일반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창출과 변환 과정을 보면은 개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재화가 시작이 돼서 여기가 체화로 되는 거죠.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어. 이걸 그냥 갖고만 있으면은 혼자밖에 모르는 거고 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전수가 안 되는 거죠. 발전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공동화를 시켜 공감을 남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소셜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공동화를 시켜. 아직까지는 머릿속에만 있지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 명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이해하는 것도 있으니까 대화를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거는 명시를 할 수 있을 바깥으로 뭔가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목지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 이제 밖으로 꺼내지니까 형식지로 바뀌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술로, 지식으로. 그래서 연결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내재하다 있던 암묵된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동화에서는 내용이 애매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단계이면서 같은 구조에서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공동화 과정은 이건 혼자 갖고 있던 거를 머릿속 지식을 제3자에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다. 바깥으로 내놓는 거니까. 기존 지식을 조합해 가치 있는 지식으로 바꾸면서 그 지식을 전체에 보급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야 지식이나 기술이 발전이 돼가는 거죠. 바깥으로 자꾸 꺼내놓아야지만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발전이 안 되죠. 내재화, 지식을 개인이 체득해 가져가는 것을 내재화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처음에는 본인이 체득을 하겠죠. 그게 어떤 새롭게 경험에 의해서 이게 새로운데? 그러니까 체득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만들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혼자는 힘드니까 공동화를 하라.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 다음에 그걸 같이 협의해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제3자에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머릿속에 있던 게 일반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화가 되면 그거를 기존 지식을 조합해 가치 있는 지식으로 바꾸면서
그 지식을 전체 보고시키면은 그 지식이 전체로 오픈이 돼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술이 새롭게 발전해 갈 수가 있다. 변환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술의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봐서 서로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하면은 말로는 쉽지만 어떤 기술인데 하고 물으면 참 답하기 어려운 게 기술이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생길 수가 있다.